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매일경제 바로 좀 일면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면 1인 가구가 휩쓴 아파트 특공입니다. 1인 가구가 지금 이 특공 특별공급 생애 최초의 71%를 차지했다라는 지금 기사인데요. 볼까요? 원래는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1인 가구는. 그런데 정부가 신청 자격이 없던 1인 가구도 민간 분양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을 한 이후에 71%를 차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이유, 이런 제도 개편 영향도 있습니다만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들이 집값이 좀 떨어지니까 집값 마련 좀 나중에 좀 할까라고 일단 미루는 것도 있고 청약에 당첨된 뒤에 포기하는 사람도 경기가 좀 안 좋습니다. 늘어나면서 1인 가구 당첨 기회가 좀 증가했다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기사입니다. 다음 일면 가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일본 기시다의 폭탄 투척. 주말 내내 이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베 피격 9개월 만에 또 테러가 일어났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사진 같이 볼까요? 지금 기시다 총리가 뭐지 하고 밑에를 보는데 보니까 바로 이겁니다. 네, 지금 약간 은색 아령처럼 보이는 이게 바로 지금 사제 폭발물인 건데요. 파이프로 직접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일보입니다. 송영길, 이정근 정치적 거래가 있는지 검찰이 추적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돈 봉투를 조성, 그리고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래구 협회장을 소환 조사했다라는 건데 정치적 거래 뭐냐? 여기 같이 볼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당 대표 선거 승리 이후에 이정근 전 부총장을 사무총장에 앉혔을 때 뒷말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 송 전 대표가 행사 성격과 격식에 맞지 않는 곳에 이 전 부총장을 많이 대동해서 말이 많았다. 이 전 부총장 원래 원외위원장인데 지나치게 큰 무대, 그러니까 사실상 맡을 수 없는 무대의 사회를 맡기도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뒤늦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세계일보입니다. 50대 은둔 캥거루족. 이 캥거루족을 돌보는 80대 부모입니다. 네, 지금 자립을 못해서 부모한테 의존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은둔 캥거루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은둔 청년 현재 24만 4천 명이 있을 걸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청년은 아니죠. 은둔 캥거루족도 나이를 먹습니다. 50대 어느덧 중장년이 돼서 고립이 심화된다. 네, 그러다 보니까 80대, 90대 이 부모가 돼서도 계속해서 50대, 60대 자녀를 이 부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이게 뭘까요? 지금 뭔가 배에서 탈출을 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대체 뭐냐? 4월 16일, 바로 어제죠. 어제는 세월호 참사 9주기였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을 했었는데 국민의 이 안전의 날 선박 대피 훈련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입니다. 네, 세월호 참사 우리한테 정말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사건이고 4월 16일 그런 날이기도 한데 아픔을 좀 교훈 삼아서 다시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유튜브로도 보고 계시죠. 네, 하지만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니까 TV 꺼야겠네. 아니고 TV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먹고 뜯고 맛보고 좀 즐기는 그런 아침의 매일경제가 됐으면 좀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결단의 시간입니다. 무슨 결단인 건지 같이 기사로 볼까요? 민주당의 돈봉투 첫 소환입니다. 네,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등 2명을
조사했다. 강래구 감사협회장 사실 굉장히 여러 번 지금 이름이 등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인물 지금 돈 봉투를 만들고 살포까지 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 현재까지 검찰이 보고 있는 이 돈 오간 돈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은 강래구 협회장이 이 조달을 하고 뿌린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주요 인물입니다. 근데 강래구 협회장 말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2명을 조사했죠. 누구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돈 봉투 전달한 혐의 전 구의원. 이 전 구의원 누구냐? 네, 강화평 전 대전시 동구 구의원입니다. 이 동구 구의원도 지금 소환을 했다. 검찰은 이 강화평 전 구의원이 5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만들었다. 1,000만 원이죠. 그러니까 9,400만 원 중에 8천만 원은 강래구 협회장이 뭐 조달을 하고 했으면 50만 원이 든 봉투 20개는 뭐 돈을 갖고 온 거는 뭐 전 인천 뭐 부시장이라고 하지만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게 지금 전 구의원이다라고 보고 지금 소환을 했습니다. 일단 뭐 강래구 협회장은 드라마를 쓰는 거다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요. 전 구의원도 돈 봉투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 동안 검찰이 돈을 준 걸로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돈을 준 사람 말고 받은 사람도 이제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돈 받는 의심을 받는 의원들이 최소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이렇게 되면 김승만 의원님 이게 언론에서 말하기는 이게 줄 소환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민주당에 사실 좀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사실 그 휴대폰은 아마 작년 10월에 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그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라든가 소환을 해서 차례대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큰 뭐 파장은 없어서 이대로 수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녹취록이 퍼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에서는 돈 조성 경위라든가 또 조성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수사가 이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언급되는 강래구 씨라든가 강화평 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 어제 있었고 이제 앞으로 차례대로 돈 전달 과정에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 영장에 등장하는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도 소환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자꾸 줄 소환이 이루어지면 민주당 입장에선 계속 들썩들썩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희로서도 굉장히 저로서도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 수사 대상이 된 것인데 당에서도 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라든가 또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를 통해서 당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크게는 지금 이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윤리감찰단 활동이라든가 혹은 더 큰 범위에서의 특위 구성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금 수사 대상 의심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예전 송영길 전 대표 때 그 권익위 부동산 문제로 해당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한 후에 복당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도 혹시 그런 비슷한 방식 자진 탈당 후 본인의 무고함을 증명한 후에 다시 민주당에 복당하는 그런 길도 그런 방법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혹을 받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탈당을 하고 이후에 무고함을 밝힌 다음에 다시 복당을 하는 그런 방안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윤경호 위원님 근데 문제는 이게 명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예를 들어 만약에 20명이라고 한다면 계속 뭐 매일 한 명씩 불러도 20일이에요. 이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거든요.
돈을 건넸다. 그리고 받은 사람이 있다. 받은 사람이 더군다나 많게는 현역 의원이 뭐 20여 명까지 된다.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그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왜 돈을 주고 왜 받았는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연결고리가 송영길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대의원들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 그렇다면 이걸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김 의원님이 이미 작년 가을부터 일부 소환도 되고 얘기도 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정근이라는 전 사무부총장 네. 저기로부터 무슨 파일도 나오고 녹취도 나오고 뭐 증거도 제공하고 했다면 네. 그랬다면 검찰이 뭐 없는 걸 가지고 지금 그림을 그릴 수는 없는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빨리 저는 왜라는 거의 핵심인 송영길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리는데 주된 역할을 했다고 추정되는 윤관석 의원. 왜냐하면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네. 이런 역할을 했잖아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빨리 나서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저는 답이다. 검찰이 피의자로 소환을 해서 불려가는 거 이거는 아마 본인들과 당을 위해서도 절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본인들은 지금 우리 전혀 상관이 상관없다. 없다, 무고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없고 자신이 있으면 네. 저 돈은 뭐 전혀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건네진 거다라든지 네. 아니면 나는 사후 보고를 받았지만 뭐 이건 오히려 말렸다라든지 자세히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례를 놓고 볼 때는 네. 비교를 해보면 항상 반면교사 가능하죠. 찔끔찔끔 확인해주고 찔끔찔끔 인정하는 것보다는 전체 그림을 아예 지금 내놓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게 매를 덜 맞고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공멸이죠. 공멸. 왜냐? 그냥 무성한 소문만으로 계속 부풀려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수세적으로 당하고만 있겠다라면 그냥 계속 미루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지금 전면에 나서서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얘기하는 게 저는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부 다 나서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아예 다 해버리는 게 오히려 사안을 더 키우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지금 이번 돈봉투 전당대회의 핵심으로 나오는 얘기가 강래구 전 이 협회장도 있고요. 또 한 명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입니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녹음 파일에서 지금 이 사안까지 좀 연결이 된 건데 조은희 의원님. 네.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지역구가 서초거든요. 네, 제가 10여 년 전에 네. 처음으로 우리 서초구청장으로 출마할 때요. 제 캠프의 대변인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분입니다. 아, 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로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독 송영길 대표가 자주 서초에 오시는 거예요. 선거가 없을 때도. 네네. 그래서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축사를 하면서 네. 송영길 대표님은 왜 이렇게 서초에 자주 오시냐고 네. 제가 질문을 했던 적도 있어요. 오.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지역구 시구의원을 공천을 미끼로 돈을 요구했고 돈을 받아서 사달이 났다. 이런 소문이 파다했고요. 네. 그리고 사안이 터지기 전에 그런 훨씬 소문이 돌았다는 전이죠. 거죠? 작년에요. 네네.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와 이정근 부총장은 무슨 사이냐. 그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하도 자주 출몰을 하시니까 알고 보니 돈봉투 사이였네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는 작년인가 송영길 대표가 출국을 하실 때 네네.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분이 출국을 할 수 있지? 이정근 부총장이 네. 저렇게 지금 구속되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 최측근이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출국할 이 생각을 무슨 관계가 하셨다는 있다고 거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그게 동관계면 반드시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네. 이제 전당대회 관련이었는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는
프랑스에서 이런저런 비겁한 말씀 하시지 말고 당장 저는 귀국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장 귀국해야 사실관계를 밝히고 떳떳하게 해야지 지금 프랑스에서 꼬리 자른다고 꼬리가 잘려집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비판을 좀 하시기도 했는데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나왔는데 송 전 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돈봉투 의혹 나는 모르는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녹취록에 등장하는 박모 씨 내 보좌관이랑 통화를 해보니까 난 전혀 사안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관여한 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네, 그럴 필요가 없고 룩셈부르크에서 정치인 그 정부 관계자들 만나는 일정 다 하고 며칠 다녀올 예정이다. 다시 말해서 조기에 귀국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지금 송영길 대표가 결국 검찰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송영길 전 대표도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만 일단 의원들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현역 의원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 민주당 의원들, 이 현역 의원들 중에서 최소 5명은 친 이재명계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럼 대체 누군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밑줄 볼까요? 돈봉투를 받은 걸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 최소 10명,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이 1명이 있고요. 인천이 지역구인 의원이 2명, 경기도가 지역구인 의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호남이 지역구인 의원 3명 등인데 지금 뭐 다 알파벳으로만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벳으로 쓴 사람들 중에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여기 볼까요? 일단 이 의원, 경기도 의원들 그리고 호남 의원 5명, 이 중에 10명 중에 5명은 친명계다. 특히 경기도 의원 중에 2명은 친명계 핵심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친명계 핵심으로 활동한 의원 1명을 포함해서 다른 F 1명 더해서는 검수완박 등 검찰 수사권 축소를 주도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간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 지금 누구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법한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검찰은 이미 실제 누구누구인지 다 특정을 하고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건데 이재명 대표 이번 사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진상조사 뿌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자진해서 조사받아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당내 의원님들 10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기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일단 묵묵부답으로 두벅두벅 걸어갔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 고심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300만 원이라는 건데 네. 300만 원은 사실 정치 후원금으로 받고 정당하게 그 후원 자금으로 처리해도 네. 될 만한 금액인데 그것이 이제 아마 현금으로 오왔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당대표도 좀 놀랬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근데 친명계 의원이 5명은 최소한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좀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 사안 아닙니까? 아직 저도 그 D 의원이나 EF 의원이 누군지는 지금 가늠이 모르죠. 잘 네, 다 알파벳입니다. 가늠이 잘 안 되는데 네. 가늠이 잘 안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뭐 검찰 수사 결과 달라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녹취록이 있으니까 그것에 이제 기반해서 수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직은 그 이정근 씨가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는 측면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제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가 정말 진실이었고 그 이정근 씨가 좀 자기의 영향력을 갖다가 좀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네. 좀 그 통화 녹취된 내용 중에 좀 오버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는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거를 꼭 그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마치 이제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좀 그 조선일보 기사는 약간 그런 뉘앙스인데 그렇게까지 지금 보도하는 것은 좀 너무 앞서 나갔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네.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네. 아마 국민들께 네. 가장 합리적인 그런 그 대처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오늘 최고위에서 이 관련 단 진상조사단을 꾸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 주신 사안이 있으면 일단 나갔다가 무고를 입증하고 다시 들어와라. 뭐 이런 방식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윤리감찰단이나 아니면 특위를 통한 조사. 네. 그 조사는 당연히 이제 사실관계라든가 사실관계 확정을 통해서 징계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진 탈당 후 본인의 무고함 입증 후 이제 복당은 이제 의원이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의 그런 혐의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좀 발표가 될지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김 의원님 말씀처럼 뭔가 오늘 최고위에서 결정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진 탈당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이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일단은 지금 이번 사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약간의 좀 허세끼로 좀 과장해서 얘기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이성만 송영길 있을 때 같이 얘기했다라고 언급을 한 거에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밑줄 같이 볼까요? 통화 녹음 파일 중에는 2021년 3월에 이성만 의원이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자금 전달 방식 관련해서 지난번 얘기했던 건 일단 박 씨하고 다 얘기했어. 여기서 말한 박 씨는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입니다. 박 씨랑 다 얘기했어. 그리고 또 내가 송이 쓸 때 같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송이? 송영길 전 대표 아니냐. 송영길 전 대표 있을 때 이성만 의원이 같이 얘기했다는 거냐. 라고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원이 자금 전달과 관련해 송영길 의원한테만 말해줘 라고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당부한 상황도 있다라는 건데 관련한 녹음 파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일단 들어보고 오시죠.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는 일단 저기서 박도하고 다 얘기를 했어. 그냥 내가 받아서 내가 좀 줄 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마. 오빠가 그렇게 받아서 한다는데? 나한테 줘. 내가 그냥 송이 쓸 때 바로 같이 얘기했는데. 네, 내가 송이 쓸 때 같이 얘기했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보신 것처럼 송영길 전 대표는 나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고 무관하다라고 지금 파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조기 귀국에 대해서는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김광삼 변호사님, 이성만 혹은 뭐 이정근 전 사무총장 쪽과 송영길 전 대표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녹취 파일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한테 전달 과정에서 다 얘기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 송영길 대표한테만 얘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 내용 자체를 보면 이 건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대표가 적어도 지시하거나 권유하거나 조직적으로 공모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사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사실은 이제 수사의 시작은 이정근 전 사무총장의 휴대폰의 포렌식 녹음에서 시작했지만 네. 마무리는 송영길 대표 조사까지 가야지 마무리가 돼요. 물론 이제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뭐가 나오면 뭐 민주당과 관련된 부분이 또 네. 조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 이걸 단순히 이정근 전 부총장의 네. 개인의 어떤 일탈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전혀 맥락이 좀 맞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송영길 대표가 과연 뭐 귀국을 해야 하냐 그렇지 않느냐인데 사실 지금 귀국해도 네. 검찰에서 조사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조사가 마무리가 안 됐어요. 네. 디지털 포렌식은 녹음 파일이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언론에 보도한 바에 의하면 이정근 대표가 다 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노트까지 가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녹취 파일 있죠. 노트 있죠. 네. 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모든 걸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검찰에 나와서.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비켜나갈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이제부터 돈을 모집하고 네. 이걸 전달하는 사람을 이제 조사를 이제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할 거 아닙니까? 조사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게 마무리가 돼야지 이제 송영길 전 대표를 조사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의 조사는 시간이 많이 있긴 하지만 만에 하나 송 전 대표가 귀국을 하지 않으면 네. 이 수사는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총선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 전 대표 빨리 귀국해라.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처벌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간에 이걸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 원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럼 송 전 대표가 귀국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내년 총선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송 전 대표의 빠른 귀국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건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 송 전 대표는 귀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송영길 전 대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어 보이는 거는 뭐 사실 대부분 대체적인 지금 상황이긴 한데 원래 송영길 전 대표가 7월에 귀국할 예정이었거든요. 여기서 지금 질문 드립니다. 앞에 OX 팻말이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가 7월보다 조기 귀국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은 O, 아니다, 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조기 귀국할 것이다. 오, 이건 네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조기 귀국할 거라고 하셨는데 김승원 의원님, 네. 왜 조기 귀국할 거라고 보세요? 그 송영길 대표가 네. 대표 시절에 네. 했던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권익위에서 발표한 부동산 사태 때. 소비자들 네. 일단은 출당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의 무고함을 밝히라라고 네. 하는 그 기준을 돌이켜 보면 아마 송영길 대표도 아마 조기 귀국해서 네. 본인의 무고함을 일단은 설명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예전에 이게 부동산 땅 문제가 좀 당내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읍참마속이란 말씀을 하셨다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해본다면 본인이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보십니다.